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에 발음 했지 않습니까? 발음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 성모만, 운모 같은 경우에는 영어 대충 아시니까 영어 발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성모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오늘 성모만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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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포, 포. 이게 약간 완전히 포가 아니래 가지고 포하고 난 뒤에 어를 같이 발음해 주시면 비슷한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간격을 조금 짧게 하면은 포 이래 하면은 비슷한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모 포 입술을 살짝 물었다가 떼면서 F 발음하시면 됩니다. 포. 그 다음에 뜨. 이 발음도 혀를 약간 윗니에 댔다가 떨어뜨리면서 발음하면서 입을 약간 벌리면서 발음을 같이 해주면은 이 발음이 나거든요. 끝에 소리가 발음이 살짝 나도록 발음해 주시면 돼요. 우리말은 에서 어로 가는 발음이거든요. 예. 이것도 L 발음인데 우리가 말하는 리얼 이런 발음이 아니고, 이것도 윗니에 혀를 댔다가 떨어뜨리면서 나는 소리거든요. 우리 라는 이게 혀가 살짝 말리잖아요. 이거는 말리는 게 아니고 혀 끝이 윗니 뒤에 살짝 붙었다가 떨어지는 소리. 그다음 뭐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목구멍 안쪽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발음이 나는데 목구멍 안쪽에서 나는 소리고, 요거는 앞에서 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요 발음이 제일 어려운데 이게 권설음이거든요. 혓바닥이 여기 이래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인데, 이거를 혀끝만 말지 말고 몸통 전체를 여기 윗니 뒤에 보면 약간 딱딱한 데 있죠. 그 안쪽으로 말았다가 살짝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시면 돼요. 그러면서 즈 발음을 하면 이 발음이 나거든요. 이 혓바닥이면은 요게 요 경국에 붙었다가 여기에 살짝 떨어지면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면 그 발음이 납니다. 셔가 아닙니다.
치, 치, 치. 그 다음에 R 발음. 르, 르, 르. 그 다음에 쯔, 쯔, 쯔. 이 발음도 혀끝을 윗니에 붙였다가 살짝 떨어뜨리면서 내는 소리. 우리 음의 으하고 비슷해요. 쯔, 쯔, 츠, 츠,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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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이, 오, 참고로 마지막 요 두 개는 음가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형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요 병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모음말이 있을 때 이걸 아이나 우가 오면은 이게 I가 Y로 바뀌고 뭐 그런 규칙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때 써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모 부분은 연습을 해봤고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본문 들어가면서 발음하면서 계속 하기 때문에 요런 음가가 있더라 하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논어를 들어가야 되는데, 논어 어차피 뭐 논어는 뭐 대부분 다 어떤 책이고 한 거를 다 아시기 때문에 논어 들어가기 전에 논어가 이게 사상가들의 생각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역사적인 상황이나 시대적 상황을 좀 개괄하는 정도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그 부분부터 조금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은 옛날 신라시대 사망 5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순에 이르기까지 쭉 오다가 요가 순에게 선양을 했죠, 왕위를. 그러고 나서 순이 우가 치수에 공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왕위를 우에게 선양을 합니다. 우죠. 여기서부터 우가 왕위를 개성하면서부터 시작된 게 하나라거든요.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네. 중국 역사 보면 하은주 이렇게 나가죠. 이 하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중국 역사를 보면은 이 어떤 왕조가 망하려고 그러면 꼭 여자가 나타나. 여자가 하나씩 나타나거든요. 하나라 말기에 마지막 왕이 걸왕인데 여기 애첩이 하나 있는 게 말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애첩 왕이 원래 6개 빠져가지고 여기 하나라에서 나오는 고사성어가 있죠. 주지육림이라고. 술로 못을 만들어가지고 숲에다가 고기를 달아놓고 즐겼다는 고사성어인데 그게 바로 거라하고 마리한테서 나온 고사성어입니다. 그렇게 쭉 가다가 또 이 워낙 폭정을 일삼고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나중에 상나라를 세운 탕에 의해서 멸하게 됩니다. 하나라를. 탕한테 멸해가지고 또 이 상나라도 마찬가지로 말년에 왕조 끝으로 가면은 그때 왕이 주왕인데 여기도 또 여자가 나타나요.
여기 달기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예, 명나라 때 소설 봉신연의에 보면은 이 달기를 구묘가 변한 여자라고 그렇게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 구묘가 변해서 여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소설로 전해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은나라 다음에 드디어 주나라가 시작되는데요. 주나라가 중국 왕조에서 제일 길게 있었던 왕조거든요. 거의 한 800년 정도 유지를 했는데, 주무왕이 주왕을 멸하고 이제 주나라를 세워가지고 쭉, 이때부터 이제 중국 역사에서 뭐 예약이 흥하고 문화가 부흥하는 그 시기가 와요. 쭉 이어지면서, 근데 중간에 이 시기가 한창 유지되다가 주나라 유왕 때 예외 없이 또 여자가 나타납니다. 유왕이 포나라를 한때 침공했거든요. 포나라를 갖다가 침공해서 이겨가지고 포나라 왕이 유왕한테 여자를 주면서 항복을 한 게 한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유왕한테 준 여자가 바로 포사입니다. 유왕이 포사를 얼마나 총애했냐고 그러면은, 포사가 웃지를 않아요. 정말 표정 없이 냉담하게 있으면은 칼같이 차갑거든요. 근데 그 웃는 모습을 한번 보기 위해서 유왕이 봉화대를 설치해요. 봉화대가 이제 전쟁 나면은 제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해야 되는 그런 신호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봉화대를 만들어가지고 한 번은 불을 붙이니까 제후가 그 신호를 보고 병사들을 모아서 막 올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성에서 보니까 적군은 없고 유왕이 여자하고 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제후들은 어떻게 해서요? 속으로는 뭐 욕을 하면서 돌아가겠죠. 그 모습을 보고 포사가 웃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몇 번을, 아무리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그거를 몇 번이나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의 제후들이 이제 더 이상 믿을 그게 없죠. 이런 향락에 빠져 있으니까 그 유왕의 왕후가 있죠. 첫째 정실 부인 신우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폐위시키고 포사를 정식 왕후로 봉책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난 태자까지 폐위를 시키고 포사한테서 난 아들까지 태자로 옹립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왕의 장인이죠. 그러니까 신우의 아버지 열받은 거예요. 몇십 년 쇠빠지기 고생해가지고 키워나는 딸을 지한테 줬는데 그거를 소박을 맞추고 외손자까지 태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으니까 성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위쪽에 있는 오랑캐 견융족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유왕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왕은 견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포사는 견융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포사는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나라에 왕이 다 죽었으니까 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루도 왕이 없으면 안 되니까 왕의 그 정실 부인에서 난 아들, 폐위됐던 태자를 각 제후국에서 옹립시켜가지고 새로운 왕을 만들어요. 그게 평왕입니다. 근데 평왕이 나이도 어리고 견융이
함수 체대로 갔다가 계속 그 난을 일으키고 하니까 평왕이 나이도 어리고 불안하니까 천도를 해요. 그러니까 도읍을 옮기는 거죠. 원래 도읍이 호경이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섬서성 서안입니다. 거기를 떠나서 동쪽에 있는 낙양으로, 하남성 낙양으로 옮겨요. 그래서 그 동천이라고 하는데 낙양으로 옮기면서 이때부터 동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서주. 그 도읍을 동쪽으로 옮겼으니까 그때부터 동주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시기에 춘추전국 시기가 시작되는데 이때는 왕권이 이전까지만 서주까지만 해도 중앙에 천자가 있으면은 주위로 제후가 그 해서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됐었는데 유왕이 죽고 나서 평왕 때부터는 중앙 세력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제후 세력이 커지면서 지방에 있던 제후들이 서로 내잘났다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제후국은 큰 제후국에 먹히고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 춘추전국 시대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혼란한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 공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춘추 말기죠.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혼란한 시대고 전쟁도 많이 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 시기에 또 나타난 게 학술적으로 제자 백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많은 학파들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자부터 뭐 유가, 도가, 묵가, 조행가, 법가 이런 사상가들이 엄청나게 생기면서 그들끼리 또 서로 다투게 되죠. 자기 사상이 뭐 좋으니 나쁘니 하면서 그게 백가쟁명입니다. 백가쟁명이죠. 서로 다투는 거죠. 춘추 전국시대를 춘추하고 전국시대를 합쳐가지고 춘추 전국시대라고 그러는데 춘추 시기는 보통 잡는 게 BC 770년 770년에서 476년 이상간을 이야기하는데 왜 춘추라고 그랬냐고 그러면은 노나라의 역사가가 노은공 때부터 애공까지 약 200몇 년 동안의 역사를 편년체로 전개했어요. 그 1년 4계절春夏秋冬으로 나눠가지고 썼는데 거기서 춘추를 따와가지고 공자가 이후에 그 편년체 역사물을 수정 보완해가지고 춘추를 편찬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하고 이 시기하고 비슷해가지고 이 시기를 춘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춘추 시기 말에 공자가 거의 뭐 BC 550년에 났으니까 춘추 거의 말기죠. 춘추 말기에 나가지고 끝까지 유가사상을 전파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공자가 태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공자가 태어나 보니까 춘추시대예요. 세상이 혼란해요. 법도 없고 그냥 전쟁만 난무하는 세태가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태어나 보니 그런 상황인데 이거 내가 학문의 뜻을 두고 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천하를 주유하면서 자기 사상을 전파하게 된 거죠. 이게 그 이후에 이 언행이나 사상을 정리해 가지고
공자, 제자들이 편찬한 게 노러거든요. 그래, 노러가 나타나게 되는 거, 요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물론, 노러가 책자로 만들어진 거는 물론 이후 전국시대인데, 요러한 배경으로 육아사상이 나왔다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노는 뭐 예전에도 한번 했으니까 노노가 뭐 어떤 책이라는 걸 뭐 다 아실 거고요. 크게 다른 설명은 하지 않고 오늘은 그 유인물 나눠준 본문 내용 있죠.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발음을 한번 배워보고 읽을 수 있게끔 오늘은 발음 연습만 해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노노는 보통 20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제일 위에 보면 학이라고 쓰여 있죠. 예. 거기 편 이름인데 그거는 뭐 딱히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문장에 보면은 자왈 뒤에 학이라고 나오죠. 학이 시습지. 그 학이를 따와가지고 그냥 학이라고 붙인 거야. 나머지도 다 그렇게 편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오늘은 뭐 첫 시간이니까 제가 중국어로 한번 읽어 볼게요. 그 위에 있는 발음을 한 번씩 봐주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子曰学而时习之不亦乐乎不亦乐乎有朋自远方来不亦乐乎人不知而不愠不亦君子乎이렇게 읽거든요. 자왈이라고 그러면은 뭐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소리고요. 여기서 어차피 노노로 고전을 중국 고전을 중국어로 읽는 게 우선이니까 읽을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읽는 연습을 좀 많이 할게요. 子曰 위에 저 위에가 아니고 위에 우 발음해서 위를 발음하면 됩니다. 입 모양은 바뀌지 말고 이 상태에서 입을 벌리지 말고 위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위에 예. 요게 점 2개 찍힌 거거든요. 위에 子曰学 여기도 마찬가지죠. X 다음에 U가 나오면 원래 이 발음은 점이 두 개 찍히는데 X 뒤에는 점 없이 그냥 U만 써도 위로 발음이 나요. 우 발음이 없거든요. X는 우 발음이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U만 써도 위 발음이 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学 우에서 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우에서 쉬 발음을 하면은 입 모양은 바뀌면 안 됩니다. 입을 벌리면 안 돼요. 우 발음에서 쉬 방금 우시 한 게 그 발음이 비슷해요.
이성이죠. 성조까지 달아서 읽으면 쉐 이성이 됩니다. 이성. 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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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학이, 이, 학이, 쉐, 이거는 혓바닥을 많은 발음이죠. 쉐,实习之이성, 일성입니다. 여기는 또 혀를 말아야 돼요. 시, 시,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시지 부이외후 여기서 설자가 나오는데 설자는 여기에서 기풀 열자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불영열호로 읽죠. 한국말로도 불영열호죠. 이게 위에로 발음이 나거든요. 위에. 그래서 여기서 설자는 열이기 때문에 위에로 발음합니다. 원래 설자 발음은 수어예요. 수어. 말하다 할 때는 수어 이 발음인데 여기서는 위에로 서 있기 때문에 위에로 읽어줍니다. 부이위에후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子曰学而时习之不亦乐乎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뿌자인데 불자 아니 불자 원래는 발음이 뿌사성이에요. 사성인데 뒤에 똑같은 사성이 오면은 이거는 이성으로 바뀌어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뒤에 이가 사성이죠. 부이외후 그래서 이성으로 읽어주는 겁니다. 부도 이성으로 읽어주는 겁니다. 요거하고 같은 게 일자가 있어요. 일자 요게 이 일성인데 뒤에 사성이 오면은 이성으로 바뀌어요. 이것도 뭐가 있나 뒤에 이거 뒤에 요거는 원래는 경성으로 읽어주는데 요게 사성에서 바뀌는 경성이기 때문에 이를 이성으로 읽거든요. 그거 나중에 나오면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런 거면 요런 규칙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 요전에 내줬던 유인물 아이유가 바뀌어가지고 여우가 되는 건데 여기 음가가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는 원래 오가 있다고 생각해 주라고 그랬죠. 그 여기 음가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일부러 붙여주는 거예요. 아이만 있으면 허전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없애버리고 원래 있던 오우 발음을 따라서 해주는 겁니다. 요 요거는 있다는 소리죠. 펑 붕우 붕우의 붕자죠. 친구 붕자, 법붕자입니다. 펑 이성으로 했죠. 펑
펑, 요펑, 친구가 있다. 요펑, 요펑. 쯔, 여기서 쯔는 뭐로부터라는 소리예요. 총하고, 종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뭐로부터.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有朋自远方来. 여기도 위 발음이 납니다. 远方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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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이 먼 곳에서 오니 부이러후. 부이러후. 또한 즐겁지 않은가. 여기도 러 혓바닥 붙였다가 떼는 소리. 후 有朋自远方来 不亦乐乎. 발음을 입 밖으로 계속 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외국말은 입 밖으로 내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야 늘어요. 그러면 머리에만 생각하고 있으면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아무리 발음을 잘하고 뭐 알고 있어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중국한테 통역을 같이 해보라. 공짜로 빼. 그 다음에 런 아까 르 했죠. 요거는 발음이기 때문에 런 이 살짝 입을 살짝 벌리면서 발음을 해요. 런 혓바닥 마른 소리 알죠? 런 부지. 여기서 부자가 뒤에 일성이 왔기 때문에 원래 성조 부 사성 그대로 읽어주는 거야. 부지 알지 못하다. 부윤 여기 유도 마찬가지로 점 2개 있는 발음입니다. 요 YD에는 안 써주는데 이 발음은 윈이에요. 윈. 여기는 성멸 온자 불온 부윈 부이준즈후 발음 좀 따라오시겠어요? 안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자, 한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子曰 여기서 쯔는 맹 혓바닥을 붙였다가 떼는 소리죠. 子曰 学而 实习之 이성 일성입니다. 实习之 不亦乐乎 不亦乐乎 위 할 때는 우 입 모양에서 벌어지면 안 되고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위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 뒤에 애를 붙이면 위가 됩니다. 우亦乐乎
그 다음에 요펑, 요펑. 여기 삼성, U자 삼성이 있는데, 요펑. 여기 앞에 삼성은 뒤에 이제 오게 되면 보통 삼성은 앞에 나오는 삼성은 요펑 이렇게 삼성을 다 발음 안 해요. 반만 발음합니다. 요펑 이렇게 올라가요. 요펑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앞 발음만 하거든요. 이게 반삼성인데 요펑. 네, 앞에 삼성은 반삼성으로 발음해 주는 거예요. 요펑 이게 아니고 요펑, 예, 요펑. 예. 삼성이 연결돼가 나오면은 앞에 삼성은 다시 이성으로 읽어줍니다. 예를 들면은 很好 이게 아주 좋다는 소리인데 삼성인데 이때는 앞에 삼성을 뭐 반삼성으로 읽는 게 아니고 이성으로 읽어요. 很好很好很好 이게 很好 내지는 뭐 很好 이거하고 이렇게 읽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편하기 때문에 앞에 삼성이 아무리 많아도 전부 이성 발음하고 나머지를 삼성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예, 끝에만 삼성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很好 이렇게. 이런 발음 규칙이 있어요. 人不知 아니구나. 요펑 했죠. 요펑, 예, 예. 自远方来自远方来 여기도 삼성이 나오죠. 여기서도 반삼성만 있습니다. 앞에 远方来远方来不亦乐乎不亦乐乎글자 위에 성조 표시대가 있는 거 다 보이시는가요? 네. 글자가 작아가지고. 네. 네. 잘 안 보이시면 조금 크게 체크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人不知人不知而不愠而不愠愠不亦君子乎不亦君子乎 되게 조금 발음이 돼가는가요? 처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런 발음이 난다면 따라 읽기만 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한자 해볼게요. 子曰学而时요 혀를 만다는 걸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시不亦乐乎有朋自远方来
不亦乐乎人不知而不愠不亦君子乎그 다음 의미 단위로 꺼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子曰学而时习之不亦乐乎有朋自远方来不亦乐乎人不知而不愠不亦君子乎예, 한 문장씩 읽어볼게요. 子曰学而时习之不亦乐乎有朋自远方来不亦乐乎人不知而不愠不亦君子乎네. 그 위에 있는 발음 보고 읽을 수는 있으시겠어요? 예, 어차피 계속. 애 발음 나옵니까? 예? 이가 지금 애 발음 나와요? 그거는 어떤 게 붙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예. 애가 발음이 있고 애 발음이 있어요. 모음이 아까 락자 있죠. 즐거울 락자. 이때는 발음이 나거든요. 이 발음이 나는데 이 발음이 있어요. 이 뭐가 있노?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 주다 할 때 게이 이게 이때는 또 에로 발음이 나거든요. 게이 그 뒤에 다시 보고모가 붙으면 발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아이가 이거하고 붙을 때는 그냥
쯔 발음이, 이 발음이 안 나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쯔 발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할 때는 그대로 이 발음이 나오고요. 요렇게 바뀌는 단어가 종종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한 사람씩 시켜보세요. 네, 말씀하신 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었는데. 한 문단씩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니부터 해라 빨리. 니부터. 모르는데. 자, 그러면 전체, 예, 아무래도 뭐 혼자 하면 쑥스러우니까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子曰学而时习之不亦乐乎啊不亦乐乎有朋自远方来 성조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성조 틀리면 안 됩니다. 有朋自远方来不亦乐乎人不知而不愠人不知而不愠 우리말 윈이 아니고 윈. 이것도 거의 입 모양이 안 바뀌어요. N을 발음하면서도 거의 발음이 입 모양이 크게 안 바뀝니다. 윈. 예. 不亦君子乎 不亦君子乎 이번에는 완전히 한 문장씩 해볼게요. 子曰学而时习之不亦乐乎学而时习之不亦乐乎 위는 입 모양이 안 바뀐다는 거, 우 입 모양에서 안 바뀌었다는 거 항상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有朋自远方来不亦乐乎 너무 긴가요? 有朋自远方来不亦乐乎 人不知而不愠不亦君子乎 아직까지 발음이 입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에 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말로 하겠어.
우리말로 써놓고 하면은 우리말 발음 때문에 중국어 발음을 잘 못해요.